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을 담은 사학도 해풍사입니다. 자, 다들 2월 17일 시행된 69회 한능검 시험 잘 보셨나요? 이제 2024년이 돼가지고 또 한능검 시험이 해가 지났으니까 또 어려워질 거란 얘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오늘 쭉 그 댓글들 보면서 그래도 생각했던 우려보다는 그래도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고, 후기 받아보니까 다들 잘 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너무 걱정할 만큼 그렇게 첫 시작이 나쁘지 않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총평 영상을 쉬다가 그래도 이제 오랜만에 다시 유튜브를 활성화시키면서 총평을 다시 만나려는데, 이 총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남은 2024년의 시험을 어떻게 대비할지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총평 시작하기 전에 시험 후기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리면은, 뭐 합격하신 분들 뭐 카페라던가 제 인스타 아니 유튜브 등을 통해서 뭐 인증 같은 거 한 번쯤 뭐 댓글이라도 가볍게 남겨주시면 되게 고마울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총평 내용은 제 주관이 어느 정도 개입되었기 때문에 100%제 의견이 완벽하게 맞다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그 객관적인 사례에 의해서는 솔직한 표현을 쓸 거고, 시험 난이도 감안해서 뭐 기만성을 보일 수 있는 단어, 뭐 2단 시험은 떨어지냐 뭐 이런 것도 뭐 1급 못 받냐 이런 댓글이 확인되면 권고 없이 삭제될 거고, 일단 내가 점수가 높다는 수준으로 단순하게 이 시험은 그냥 뭐 내가 잘 봤으니까 무조건 쉬운 거야, 아니면 내가 시험 못 봤으니까 어려운 거야, 이런 식으로 1차원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총평을 안 찍을 거니까, 만약 그 부분에서 불만을 가지실 분들은 지금이라도 영상을 끄시고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총평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69회 이 회차에 대한 난이도 평가가 또 궁금할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평가할지 고민하다가 결과적으로 난이도는 쉽다고 평가했어요. 쉽다고. 이게 또 결과가 안 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쉽다고 평가하면은 나만 또 시험 못 봤나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나름 평가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 회차도 어렵다고 느낄 만한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렵다고 느낄 만한 문제가 솔직히 예전에 진짜 난이도가 높았던 회차들의 그런 트릭이라던가 함정 기법이라던가 키워드의 난이도 수준을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 어렵다고는 못 평가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먼저 시험을 보신 선배님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고난도 유형을 풀었던 걸 감안하면은 솔직히 이번에는 대부분 문제다, 맨날 나왔던 유형이 재탕됐어요. 왜냐면 보통 시험 유형이 제가 쉽다고 평가할 때쯤 되면은 맨날 나왔던 유형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만큼 연계율이 높아져요. 물론 좀 자뻑을 하면은 잘 찝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근데 솔직히 일단 유형 자체가 보편적인 게 많이 나와줘야 저도 이렇게 연계율이 많이 높아지거든요. 애초에 연계율 자체가 그래도 나왔던 유형을 많이 반영했다는 걸 좀 보여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조금 낚일 만한 유형 포인트를 보면은, 정근대사는 사실 속어법만 잘 제대로 했다면 그렇게 어렵다고 할 만한 새로운 유형 없었는데, 오히려 근현대사에서 이거는 조금 나오면 오답률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라고 느낀 유형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평가했고, 전체적인 난이도 그냥 중하로 평가했습니다. 왜냐면 일단 제가 판단한 거는 일부 문제에서 속어법을 유도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전근대사 제가 쉽다 했었는데 이거 두 개 때문에 그래도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싶었지만 선지 난이도가 쉬웠어요. 왜냐면 보통 이게 문제를 내면은 오답 선지도 난이도 높아야 되는데, 솔직히 오답 선지가 난이도가 높은 게 솔직히 없었어요. 계속 솔직히 하는데 진짜 없었어요. 기출 한 5에서 10회 풀었으면 진짜 전형적인 기출에 나왔던 선지만 썼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선지 소가 어렵다고 하시면 진짜 냉정하게 안 돼요. 그거는 그냥 기출을 안 보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로 이전 기출에서 난이도를 높게 하려면은 통합사를 엄청 많이 내가지고 완전 이 시험 아니면 볼 수 없는 완전 새로운 문제를 내던지, 아니면 진짜 어려운 인물사를 내던지, 아니면 인물 기존 냈던 거에서도 키워드를 어렵게 내던지, 아니면 정답 키워드가 정말 새로운 것들 문제던지 정답이던지 그런 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확실히 작년 시험들 경향과 비교했을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아예 없어진 건 아닌데, 그렇다 옛날 고난도 해처들하고 비하면은 에이 이거 가지고 너무 어렵다 평가하기에는 진짜 경향 비교를 했을 때는 엄살이다 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까지 까다로운 내용이 많이 보이진 않았어요. 이게 있긴 있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이걸 그나마 느낄 만한 문제는 47번 아니면 50번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군사조직 통합사 문제를 제외하면은 일단 사료가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도 없었고,
일단 통합사 비중도 많이 없어졌고 선지 두 개를 한 개를 이렇게 낚시하는 유형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그런 유형도 솔직히 이번엔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지 갖다가 와 이 두 개 너무 헷갈렸어요 라고 할 만한 문제는 이번에는 그렇게 있다 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최근 고난도 회차들보다는 확실히 쉬웠었고 한 이 정도 회차랑 난이도 비슷하지 않았나 싶어요. 연계율 아까 얘기했으니까 제가 이따 보여드리고, 특히 제가 최근에 어플을 만들었는데 이미 푸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어플 내 제가 요즘 자체 모의고사, 제가 순수 누구 유도 없이 혼자 제가 직접 문제를 다 고민하고 제작하는 제 자체 모의고사가 있는데 해품사 오리지널 문제에서 거의 그대로 출제된 유형이 이번에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 모의고사 봤던 문제인데 하시면서 좀 웃으면서 푸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시험장에서 좀 이거 보다가 웃어가지고 감독관이 진짜 왜 저러나 싶었을 것 같긴 한데, 정리하면은 지난 회차들보다는 확실히 통합사의 비중이 감소했어요. 일단 이게 난이도 떨어지는 요인이고, 속어법도 확실히 예전보다는 이선지 정도는 그래도 공부했으면 해야지 하는 내용이 보였어요. 옛날 같으면은 공부에서도 이게 뭐지? 했던 것도 있었는데 이번엔 그 정도 급의 선지는 거의 안 보였어요. 그래서 맨날 기초 나왔던 자주 출제된 유형만 제대로 공부했으면 합격권은 어렵지 않았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유형의 분포도의 경우에는 이번에 정근대사 많이 출제됐고, 유형 이렇습니다. 통합사는 아까 언급했듯이 이거 외에는 지역사가 나오는데 확실히 이 문제는 좀 어려웠어요. 제가 보기에 11번이랑 47번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나머지는 딱히 굳이 억지로 꼽는다면 한 50번 정도? 근데 50번도 이게 키워드가 평소보다 낯서서 그렇지 현대사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50번 문제도 그렇게까지 키워드가 완전 낯선 걸 낸 수준은 아니다 라고 저는 평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실히 거의 시대 수준 출제됐고, 지역사를 제외하면 통합사가 확실히, 그러니까 막 11번, 막 27번, 43번, 50번 이런 식으로 막 배치되다가 이번에는 그래도 지역사 제외하면은 뭐 통합사 자체가 없었으니까 가장 중간중간 어려운 문제 훅 넣는 그런 느낌은 없었었고, 제가 저격 특강에 강조했었던 번호 꼼수를 활용하기 너무 좋은 회차예요. 그러니까 대충 막한 20로쯤이면 조선시대 전기, 한 뭐 40번쯤 일제감정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때쯤 이런 문제 나오겠지 라면서 여러분들이 대충 이 시기를 유추해가지고 그런 소위 번호 꼼수, 고려시대니까 고려시대 사를 고려하지, 약간 이런 거를 잘 활용하기 좋은 회차라 보였고, 그리고 근데 조금 난이도 또 높인 측면이 있다 보면은 거의 매번 출제됐던 유형 비중도가 최근 갈수록 좀 감소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거의 90% 이상 나온다고 하는 유형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조선 후기 사회상 유형이라던가 아니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형이라던가 아니면 통일 유형?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유형은 10번 내면 8번 9번 내는데 최근에 이런 유형들의 빈출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왜 이런 유형 안 나왔었지 하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물론 이런 거 없다 해가지고 문제를 못 풀 정도 아니니까 공부만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면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그런 경향이 슬슬 보인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69회 심화편에서 조금 다룰 만한 시사점 있는 문제나 고난도 문제는 다 한 것 같은데, 솔직히 약간 이것도 제가 이건 지우고요, 이건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이건 필요 없는 내용이고, 사실 이것도 제가 이 두 개 빼고는 사실 안 하려 하다가 이것도 좀 억지로 넣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사실 제가 여기서 뽑은 문제들 빼고는 진짜 제대로 공부했으면 다 풀만한 문제였습니다. 그럼 일단 이거 총평 다루기 전에 그래도 이번에 적중된 사례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번엔 그래도 제가 어플을 만들었으니까 제가 만든 어플에서 어떤 게 적중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은, 뭐 동해 문제 이거 뭐 쉬우니까 이거 그냥 바로 넘기고요. 전 이 문제가 진짜 감탄했는데, 와 꺼내자마자 제가 이거 실제 문제 나오시면 이게 정답 선지가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만든 문제에서 포인트랑 정답 선지까지 완벽하게 겹쳐가지고 문화판트 관심 없는 분들도 이 모의고사 하나 풀었으면 이 문제는 되게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순서 문제 제가 다뤘던 포인트 그대로 문제 정답 그대로 똑같이 나왔고, 자, 이 문제가 진짜 대박이야 느꼈는데, 이 문제가 원래는 69회 용은 아니고 68회 용으로 만든 문제거든요. 제가 아마 이 문제를 만들 때 사관원이랑 승정원은 약간 이런 식으로 출제를 계속 해가지고 약간 이런 경향이면은 사원부도 약간 사원부랑 관련된 그림을 활용해가지고 막 문제를 만들 것 같아서 이 문제 넣었거든요. 와 그대로 똑같이 나왔어요. 솔직히 이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약간 좀
자신 있게 얘기하면은 거의 9편이 관계자께서 제 어플의 문제를 보고서 영감 받아서 만든 문제가 아닐까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똑같이 나왔고, 뭐 이외에는 뭐 이런 거 제가 강조한 포인트에서 거의 비슷하게 키워드 나왔었고, 근데 이 문제는 조금 그나마 쉬운 거라 잘 풀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제가 정조를 찝으려고 넣었었는데 박제가 유행해서 이거 그대로 적중했었고, 약간 여러분들에게 약간 좀 시기 위해 공부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재물포 조약이랑 그 한성 조약 넣었는데, 이 한 재물포 조약 핵심 키워드가 이렇게 그대로 또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대표적 적중 문장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시험 준비하신 분들은 또 모의고사 만들 거예요. 만들 거니까 한번 좀 풀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실전 시험에서 와 진짜 이렇게 문제 연계되는구나 한번 그런 체감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일일이 사진 찾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제가 아직 해설 올리려면 좀 시간이 제 개인 일정 때문에 해설을 조금 늦게 올릴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제 예상용 키워드 저격특강 모의고사 적중된 거 그래서 이걸 보고서 해설은 다 못 다루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 포인트 정답 키워드라는 거 한 번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제 영상에서 아 이런 게 연계됐구나 한번 보시면서 점검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사시대, 고대시대, 고려시대 이렇고, 조선시대랑 개항기식이 이렇습니다. 특히 조선시대가 이번엔 제 적중률이 안정적으로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제감독의 현대선 이렇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 영상을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그 제가 만든 영상들에서 어떻게 문제 포인트가 연결되는지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라도 한 번쯤은 복습해 두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음 시험을 보시더라도 아, 네 이런 거 놓쳤으니까 앞으로 좀 더 꼼꼼히 이런 거 보충해야겠구나 그런 걸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뭐 적중했다는데 진짜 어떤 게 나오는지 이런 거 정도를 한 번쯤 여러분들이 아 내가 기억했구나, 아 이거 놓쳤던 것 같은데 한번 그런 거 좀 재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뭐 연계 내용 끝나고 본격적인 총평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69회 1번 전략 소구법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아마 고대 시대에서 그나마 이번 정근대에서 제 기준에는 고난도라 느낄 만한 게 고대사 파트였거든요. 그나마. 왜 그러냐면 이 두 문제를 연속 푸시면서 어? 하신 분들 100%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문제를 풀면서 사실 공무원 한고서 준비하던 거 아니 저처럼 뭐 이게 강의를 하는 사람이야 당연히 이게 문제 정답 키워 다 아는데, 풀면서도 이게 기출에서 나온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입장이면 이제 수험생인데 더 그런 걸 더 강하게 체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왼쪽 문제 먼저 보시면은 일본의 도다에서 효소이 발견된 이 서원교 주변 촌라 포함한 뭐 인구 현황, 뭐 토지 종류 이런 거 다룬, 이거는 민정문서거든요. 민정문서는 지금까지 기출 키워드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거 그냥 내용 보자마자 민정문서 아니 뭐 촌락문서 보고서 통일신라의 경제 상황인 걸 찝는 건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선지를 분석해보면은 자 경성과 경원에 무역서 두었다, 이거 조선시대 전기. 해동통보는 제가 강의 강조했듯이 고려시대 적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도구가 출현한 거는 조선시대 후기. 그리고 구황작물 재배한 것도 조선시대 후기라서 사실 1번만 조심했으면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그렇게 소구를 하는 게 어렵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정답 키워드를 모르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보면 수도에 서시와 남시를 설치하였다. 하신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이거 지금까지 문제 키워드나 뭐 오답으로 나온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제 기억에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효소왕 때, 그러니까 통일신라 효소왕이라 있거든요. 이거 이 왕도 지금 솔직히 처음 듣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일단 들어요. 근데 기존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는 이건 알 거예요. 지증왕식의 시장 감독 기구인 동시전을 설치했다. 이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서시랑 남시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시가 돼가지고 이제 좀 더 국가 발전하니까 통일시가 효소왕식에 서시와 남시라는 그런 일종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뭐 서시전 남시전 해가지고 뭐 시장 감독 기구도 만들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통일신라 시기의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었다, 그거를 다룬 키워드가 이 두 개예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공부를 꼼꼼하게 하신 분이 아니라면은, 아마 솔직히 공무원급으로 공부하신 분들 아니면은 이거 그냥 속아서 풀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이런 문제 경향이 옛날에도 많이 보였었고,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한 48회쯤부터 그냥 계속 이런 문제는 두 회차에 한 번은 무조건 내는데 지금 2회차 이런 거 두 개 나왔다고 벌써 와 시험이 겁나 어렵네요 하시면 안 돼요. 그건 그냥 접근 잘못하신 거예요. 애초에 시험이 뭐 범위를 정해준 것도 아니고 내가 기초에서 100% 나왔던 것만 100% 똑같이 완전 새로운 정답 한 개도 없이 낸다는 법칙은 애초에 알려준 적도 없었고 그렇게 낸다는 공식도 없었어요. 애초에 심화표 개편 이후부터 이런 문제 계속 보였었는데 이런 거 나왔다고 해가지고 뭐 시험이 뭐 난이도 겁나 어렵네 하면 안 돼요. 이거 정도는 솔직히 1, 3, 4, 5 다 5회만 분석했어도 다 소거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우측 문제도 그런데 보면은 이 문제는 키워드가 괜히 이런 거에 안 꽂혔으면 다행인데 여기 대조영을 보고서 아니면 북극 남북과 할 때 북극을 보고서 발해를 추론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얘 봤으면 사실 발해 자체를 추론하는 건 쉬웠어요. 근데 또 정답 선지가 아마 주자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해 관련된 기구를 외워야 되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국립교육기관인 주자감이랑 감찰기구인 중정대랑 사실 서적 담당한 기구인 문적원 이 세 가지는 외워두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나왔어요. 얘. 그러니까 정사함위는 뭐 백제니까 얘는 쉽고 욕설 철학은지도 최근 기출 많이 나왔어요. 고구려. 이거 작년 기출 풀었으면 무조건 볼만한 선지고요. 도병마사의 경우는 고려시대 그 독자적 기구니까 틀렸고 자 골품제 이거는 뭐 신라인 거 아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도 선지가 진짜 레벨이 쉬웠어요. 이거는 그래도 완전 기초적인 선지 솔직히 얘보다 선지가 더 쉬운 편이었거든요. 근데 아마 또 문적은 얘 뭐지 하면서 답을 달려들기가 좀 겁이 나신 분도 있어야 돼요. 달려드셔야 돼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러니까 이거 서적 관리하는 거 약간 굳이 조선시대 비교한 춘추관? 좀 그 춘추관이랑 비교도 애매하고 사실 다른 기구를 비교하는 게 맞긴 한데 뭐 교소관? 약간 이런 거? 그런 걸 비교하는 게 맞긴 한데 뭐 그것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100% 이런 문제 한두 개 더 풀겠다고 그 지금 교재에 있는 내용 100% 완벽하게 암기하는 것도 빡셀 텐데 이거 괜히 공략하겠다고 그렇게 분량 더 늘리시면 여러분들 힘들어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기초에서 나온 범위에 있는 내용만 제대로 소거해서 접근할 줄 알면은 뭐 이런 거 모르더라도 니네 공부한 수준에서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게 줄게가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소거법 하는 거 되게 귀찮은 분들 많은데 그렇게 공부 안 하시면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못 풉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무조건 나올 거예요. 무조건 나올 거고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안 내면 새로운 문제 못 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 여러분들이 문제 키워드 잘 보는 것도 중요한데 1번부터 5번까지 분석하는 습관은 계속 들여두셔야 됩니다. 자 2번 대통령 유형 이제 슬슬 난이도가 쉽지 않다. 최근에 현대사에서 난이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많이 쓰는 기법이 대통령 유형을 난이도 좀 높이는 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최근에 난이도 높아진 정부는 박정희 정부인 것 같아요. 일단 왼쪽 문제 보면은 자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이 나왔고 근데 사실 이 문제는 그나마 좀 쉬웠던 게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 몰라도 긴급 조치가 있어가지고 얘가 박정희 정부인 걸 추론하는 건 쉬웠어요. 왜냐면 이게 유신헌법을 통해서 대통령이 부여되니까 헌법적인 권한인데 사실 이것 때문에 괜히 꽂히신 분들은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얘가 딱 풀 수 있었어요 이 문제. 그러니까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이란 거는 쉽게 설명하면은 그 민청학년이라 해가지고 뭐 전국 그 민주 뭐 대학생 총연합 그 단체가 유신헌법 반대하는 그런 민주화 운동 같은 거였어요. 다 체포했어요. 그래서 이런 유신헌법 반대하는 약간 민주화 운동 이런 거 탄압하기 위해 가지고 당시 민청학년의 일부 사람들에게 이 인민혁명당이라는 그 북한의 간첩들이 내려와가지고 그건 지하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얘네들은 진짜 그 북한의 사주 받고 남한에서 뭔가 그런 공산 활동을 하기 위해 내려온 첩자들이다. 약간 이런 혐의를 씌워가지고 얘네들은 지금 당장 사형시켜야 돼 해가지고 사형 선고시킨 지 거의 하루 만에 그냥 다 사형시켜버렸어요. 한 8명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선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로 제가 아마 저거 특강에서도 이건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이다. 약간 유신헌법 관련된 거다. 약간 제가 언급했어요 분명히. 그래서 딱 솔직히 적중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강의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거 봤던 것 같은 데는 했을 거예요. 근데 정답 키워드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정답은 여기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거거든요. 이거는
그 장준하 선생님이라 해가지고 유신헌법에 부당 수정하면서 진짜 유신헌법에 그 개헌을 청원하는 그 진짜 서명을 진짜 100만 개 모아가지고 거의 100만 개 이렇게 주도해가지고 약간 진짜 한과 운동 그러니까 유신헌법을 저항한 운동 크게 두 가지가 개헌 청원 100만 서명 운동이랑 3.1민주 구구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아시는 분들은 이걸 연계해서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나마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 정도는 옛날 기출에서 나왔더긴 나왔어요. 근데 얘는 53회쯤 나왔고 얘가 한 60회쯤 나왔어가지고 이게 뭐지 하신 분들은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우측 문제. 아마 솔직히 현대사에서 오늘 제일 어려웠던 문제는 얘거든요. 예? 이 문제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이 해임되었다는데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된 키워드는 이거보다는 군 내부의 사 조직을 해체한다. 여러분들이 현대사 쪽 관심 있으신 분들 이걸 지금 들으면 기억이 날 것 같은데 하나회예요. 이게 하나회. 아무래도 지금 이 대통령이 직과 이전까지는 뭐 소위 뭐 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다 군인 출신이었어요. 어쨌든 군인 출신이니까 약간 이 군인 내에서도 뭔가 예전에 전두환 정부 때 특히 신군부라 해가지고 이렇게 군대에서 약간 이렇게 사 조직 형성해가지고 약간 정치에 약간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게 있으니까 이 군 내부에서 사 조직 해체해버려가지고 약간 거의 집권하지 거의 1년 만에 그냥 다 갈아엎어버린 거예요. 진짜 이 우리나라 약간 이렇게 숨은 사 조직의 그런 적폐를 없애버리려고 그냥 도장 빵 찍어버린 거예요. 그냥 없어지라고. 그래서 이 하나회를 척결당 포인트 이한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근데 아마 이거를 몰랐다면은 이걸 알았어야 돼요. 이게 뭔가 약간 예를 들어서 뭐 노무현 정부, 뭐 참여 정부, 그러면 이 대통령이 김영삼 정부는 문민 정부라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땡땡 정부라고 표현한 그 정부가 크게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게 세 명이 있거든요. 근데 이 문민 정부도 옛날 기출에 있긴 있었어요. 근데 아마 하나의 척결을 모르거나 이 문민 정부라는 표현 자체를 몰랐으면 이 문제는 풀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까다로운 문제가 이거 정도였어요. 그래서 좀 이거 현대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쉽게 풀었을 텐데 약간 진짜 교재만 보신 분들은 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뭐 6.3시가 발생한 건 박지원 정부 시기고요. 사회주의 국가 소외주의 국가인 소련과 수교한 건 노태우 정부, 남북조정위원회는 박정희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김대중 정부여가지고 제가 이번 김영선 정부 나올 거라 했었는데 또 나왔거든요. 역사 바로 세우기를 내세우며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한다. 이거 분명히 제 강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키워드 적중했는데 아마 얘 때문에 하신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대에서 이 두 문제는 좀 유독 어렵다 느꼈을 것 같은데 살짝만 여러분들이 그 현대 대통령이 관심을 가진다면 이건 그렇게까지 어려운 유형들 아니니까 한번 좀 복습해 두시면 좋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내 고득점을 막는 통합사 어떻게 풀이에 접근할 필요 있었는가. 사실 충두지역사는 그나마 좀 쉬웠어가 제가 뺐고 아마 이 문제랑 이 문제나 오답률 오늘 탑3 안 찍었을 거예요. 특히 이거 그리고 아마 제가 보기엔 이거 세 개가 가장 오답률 높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지역사 문제는 솔직히 제가 봐도 어려웠어요. 저도 그러니까 풀기는 풀었는데 이거는 솔직히 이렇게 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는 키워드를 아나? 저도 약간 아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정답 키워드 썩 그렇게까지 쉽진 않은데 아마 문제 키워드 부족하기 쉽지 않겠다 싶었어요. 일단은 자 첫 번째 광종 서도라 고쳐 불렀다는데 이건 저도 강의에서 안 다룬 거여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광종 때는 개경을 황도로 고쳐서 부르고 이 문제 포인트인 서경을 서도라고 고쳐 불렀어요. 얘는 그냥 몰라도 될 것 같으니까 제끼고 자 명종 때는 조이총의 반란이 일으켰대요. 근데 이 여기는 조이총은 어떤 인물이냐면 서경유수예요. 그러니까 약간 서경 지역 약간 좀 관리 같은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 서경을 잘라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망이망소에 나는 뭐 공주 지역 약간 이런 것처럼 어떤 반란이 어디 지역에 발생했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한데 아니 뭐 만적에 난 개성 이런 것처럼 그걸 알면 되는 건데 조이총의 반란을 끌고 와가지고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동령부 우리가 흔히 땡땡 총관부 세 가지 있잖아요. 뭐 탐라 총관부, 쌍성 총관부,
동령부가 있는데 탐라 총관부는 말 그대로 제주도고요. 쌍송 총관부는 함경남도거든요. 근데 동령부는 정리하면은 평양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얘 갖다 찍었어야 되는데 아마 이 문제 풀면서 느낀 게 이거 기출 키워드 제대로 알고 푸신 분들 거의 없었을 것 같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안 다뤄도 생뚱맞는 내용들만 넣은 건 아닌데 이거 보고서 평형 유출을 하는 게 쉽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너무 낯선 키워드를 많이 끌고 왔다 그런 느낌을 저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쉽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전봉조 이방원 세력에게 피사된 거는 개성 지역이고요. 묘청이 반란을 일으키고 국호를 대위했다. 애초에 묘청은 서경천도 운동을 주장했으니까 당연히 반란 일으킨 곳도 서경이겠죠. 평양.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몽골의 침략으로 황룡사 9층 목탑을 소시된 건 경주 지역. 자, 흥덕사에서 뒷지 신체 요조에 관련된 거 이건 청주 지역이고요. 정소가 유배 중에 정과정이라는 고려가 있었다. 아마 이거는 솔직히 거의 몰랐을 것 같은데 이 정과정이라는 그러니까 이 정서란 인물은 고려 시대 문신이거든요. 근데 이 인물이 약간 좀 이렇게 혐의를 받아가지고 결론부터 얘는 적어드릴게요. 얘 부산 지역이에요. 부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서 그 유배생을 하면서 오이밭을 가꾸면서 그러니까 이 정과정이라는 게 오이밭 약간 그런 내용이거든요. 오이밭. 그래서 오이밭에서 그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만든 노래가 이 정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유배생을 하면서 오이 가꾸면서 임금님 그립습니다 하는 그냥 그거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솔직히 지역사에서 이제 이 정도로 완전 뜬금포 있는 내용 그 뜬금포가 갑자기 없는 문제 나오면 그냥 버리시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엔간해서 이런 걸로 다 잘 안 끌고 오니까 확실한 거 아니면 그냥 더 익숙한 걸 그냥 찍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 문제 키워드 파악하는 게 영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문제 중 가장 어렵다고 느꼈던 이 문제 다볼게요. 자, 5층 문제 보면은 일단 차례대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약간 이거 눈치를 잘 썼어야 되는데 굳이 여기 여덟째, 아홉째 이런 거 적어주고 땡땡 서당, 땡땡 서당. 그럼 여기다 아홉째는 청궁서당이니까 열 번째는 뭐뭐 서당 이래서 안 돼요. 그냥 서당 나오고 여기가 끝이라는 걸 눈치챘어야 돼. 여기가. 그러니까 구서당. 이건 통일신라의 중앙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 구서당이라는 군사 조직은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뭐 신라 이게 여러 국가의 이제 사안을 통일됐으니까 뭐 고구려는 빨간색, 뭐 백제는 파란색, 그러니까 뭐 이런 색깔이란 건 아닌데 약간 예를 들어가지고 그 국가에 따라 가지고 옷깃색을 다르게 가지고 총 9개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당이랑 키워드 뭐서 구서당 그거 생각했던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 강의에서도 신문하는 구를 좋아한다 그걸 기억했다면 이거 좀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자, 나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얘만 봤으면 될 것 같아. 얘 다른 거보다는 다른 거 좀 어려울 것 같고 여러분들이 고려시대 중앙군인 2군은 크게 응양군과 용호군이 있거든요. 이걸 아신 분들 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가다까지는 좀 쉬웠을 것 같은데 솔직히 총평을 찍는 입장에서 조금 쪽팔린 말이긴 하지만 제가 사실 몇 년 동안 100점을 놓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도 맨날 답을 올리니까 매번 시험 가고 하는데 오랜만에 저도 한 번 실수했어요. 제가 대충 읽어가지고 앉는 거면서 이렇게까지 문제를 어렵게 내지 않겠지라고 제가 방심을 해버려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실수했는데 저도 다라 중에서 실수해버렸어요. 일단 다른 설명드리면은 아마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은 얘를 꽂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결론부터 이 문제는 무의형과 장어형을 봐야 되는데 설마 이런 거 가지고 어렵게 내지 않겠지라고 제가 방심해버렸어요. 솔직히. 그래서 키워드는 역시 종합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걸 저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다음부터 뭐 실수 안 할 건데 저도 하는 건 너무 만만하게 봤던 걸 좀 페인으로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자, 무의형과 장어형은 쉽게 말하면 이형이거든요. 그러니까 1881년에 군제를 개편해가지고 기존의 5군형을 2형으로 통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5군형 뭐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성, 수어청, 금이형 같은 거를 여기에다 통합시킨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무의형, 장어형 보고서 2형을 생각했어야 이건 개항기식의 그거구나를 연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키워드에 제대로 집중하신 분들은 잘한 거고요. 괜히 저도 결정적인 키워드를 안 본 실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잘못 꽂혔으면 이 문제 틀렸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 1번 진짜 많이 찍었을 겁니다. 역시 키워드는 종합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저도 다시 한번 느끼네요. 마지막 라의 경우에는 그냥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금이형이에요. 자, 이거는 5구형의 완성 숙종되니까
순서상으로 가나 라 다가 돼가지고 정답은 2번이 되고, 아마 이걸 제일 많이 낚였을 겁니다. 솔직히 낚기만 했어요. 좀 문제가 상당히 깊은 지식을 요구하긴 해가지고 이거 낚기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뭐 아까 말했듯이 이런 거 하나 틀린다고 뭐 시험 불합격한 거 아니까 좀 다른 문제 점수 잘 확보하는 게 중요했고, 아까 이거 제가 신문왕이라 했으니까 681년에 이 자신의 그 친척 중, 이거 그 자신 그 딸의 사위랑 관련된 김웅도의 반란을 일으킨 거 진압한 게 정답이고, 병부와 상대 등은 벼풍왕, 나선정부를 조총부대 파견한 거는 효종, 정계와 계백 요소 지은 건 왕건, 쌍성 총괄부를 공격한 거는 공민왕이기 때문에 얘는 쉬웠어요. 그래서 아마 47번은 진짜 1번으로 거의 낚였을 것 같습니다. 아마 2번 찍으신 분보다 1번 고르신 분이 더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실수했다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낚기가 되게 좋았어요. 문제 자체가. 그 다른 것도 키워드 그렇게까지 좀 파악하기 좋지 않은데, 이거 두 개는 조금 이제 하는 건도 좀 깊은 지식 한두 개씩은 언급하는구나를 보여주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시험이 계속 뭐 최근에 어려워진다 뭐 이런 걸 수험생들이 되게 많이 얘기하는 거 제가 보는데, 뭐 시험이 계속 어려워지면 여러분들 뭐 시험 맨날 쉬워질 때까지 뭐 안 볼 것도 아니잖아요. 뭐 무너질 것도 아니고, 어차피 시험 출제 방향 자체는 이미 제시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나왔던 기출만 잘 파악하면은 얘네가 어떤 트릭을 쓰고 어떤 유형을 내고 어떤 내용을 가져오고가 80점 이상 맞추기에는 절대로 무리가 없게 내거든요. 그래서 이 기출의 길을 잘 파악해가지고 공략 방법을 명확하게 찾는 것이 여러분들의 시험 합격의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69회 한능검 심화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